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 그리고 오늘장 체크해볼 주요 기사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애플의 팀 쿡 CEO의 방중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중국의 아이폰 판매 부진이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 가격 인하부터 해서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팀 쿡이 이렇게 직접 중국에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어떤 일정들 좀 소화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사진에서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가운데 하얀 머리를 한 사람이 바로 팀 쿡입니다. 자, 상하이에 방문을 했고요. 1년 사이에 무려 3번째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중국을 찾지 않았던 팀 쿡, 애플 CEO가 이렇게 자주 중국을 찾는 이유 당연히 있겠죠. 바로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자, 21일입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애플 스토어라고 불리는 상하이 징안점 개장에 맞춰서 팀 쿡 CEO가 이렇게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행사도 뒤에 더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장 행사에다가 맞춰서 방문을 하면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애플 스토어 징안점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160만 달러를 쏟아부은 굉장히 큰 플래그십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매장이라고도 불리고 전 세계에서만 따져봐도 뉴욕의 5번가 매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애플에서 이번 지점에 대한 큰 공을 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점 시간인 7시 이전부터 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고요. 이러한 팀 쿡의 방문 소식도 미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와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자, 상하이는요, 애플의 중국 판매 거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본토에 47개의 매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8개가 상하이에 있다 하고요. 이번에 가장 큰 플래그십 매장까지 세운 만큼 과연 애플의 이러한 투자가 성과로서 빛이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쿡 CEO는요, 지난 20일 날 중국의 SNS죠, 웨이보에서 상하이 뭉하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뭉하오라는 말이 이 상하이 말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뜻을 가리키는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친근함을 표시하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애플 소식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이 되고 있다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만 해도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17.3%가량 가져가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식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첫 6주 동안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무려 24%나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최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시리즈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올해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애플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중국의 스마트폰이 판매폭은 7% 준 것에 비해서 25%가량 줄어든 애플의 위기, 과연 어떤 식으로 극복이 가능할지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라는 이슈 속에서 이렇게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팀 쿡의 방중 소식이었고요. 자, 지금 살펴본 개장 행사 외에도 지금 중국에서 좀 발전 포럼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같이 좀 짚어볼까요? 네, 시기를 거의 맞춰서 준비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징동 매장의 개장 소식과 더불어서요,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개발 포럼에도 이 팀 쿡 CEO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기업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CEO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CEO나 아니면 블랙스톤 CEO 등 또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데 애플의 CEO 팀 쿡 역시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의 매력이 무척 크다라는 점을 미국 기업인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요, 과연 이러한 중국의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의 CEO들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에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정부 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의 팀 쿡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추후 애플의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는 팀쿡의 방중 소식이었고요. 향후 중국과의 행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미국 제약업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디케어가 비만 치료제 보장에 문을 열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메디케어는요, 이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이름입니다. 이 고가의 비만 치료제가 의료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작년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한 차례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시장이 더 커지니까 날개를 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엔데믹 이후로 제약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 바로 다이어트 약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약들이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다이어트 약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이 클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서 사회보장성 성격으로 이를 커버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파트 A나 B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위험한 질병이나 커버가 필요한 질병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번 고가 비만 치료제가 들어갈 부분은 파트 D라고 불리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보험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러한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메디케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제약사들의 실적, 그리고 실제로 이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권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다이어트라는 미용 목적으로는 쓸 수 없었다라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는데요. 워낙 비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제로서 역할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커지면서 과연 이 메디케어의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되면요, 이 메디케어의 재정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적용이 어느 정도 범위로 하느냐에 따라 메디케어의 재정, 그리고 실제 제약사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뉴스가 연이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이 비만 치료제가 미국에서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바로 IPO 관련 소식인데요.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좀 소식을 전해드렸던 이 레딧의 상장 소식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지난 21일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첫날에 48%나 급등을 했고, 전거래일에는 좀 빠지면서 8%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IPO가 다시 붐을 일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ARM이나 인스타카트 같은 기업들이 기대와 달리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레딧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상장이 지난주 이뤄졌었죠. 그 이후로 많은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과연 이 기업의 성과에 따른 IPO의 미래에 대한 점쳐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첫날 큰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전거래일에는 8%가량 감소했지만 지금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살펴보니 다시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요, 지금 51달러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장 대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덕분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공모가 기준인 65억 달러에서 현재는 9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가까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레딧이 좋은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여기에 주주로 참여했었던 샘 알트먼의 주주 가치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은 저번에도 다뤄드렸다시피 이 레딧의 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했었고요. 개인 투자자로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2조 달러 정도였던 본인의 지분은 현재 6조 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레딧의 IPO 흥행 소식은요, 그동안 불안감이 컸었던 IPO에 기대감을 심어준다라는 측면에서 뉴욕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IPO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레딧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장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여러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뉴욕 증시의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는요, 개미들의 성지라고 하죠. 이 레딧의 상장 후 주가, 그리고 관련해서 IPO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